완성 작업실이 완공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 층고가 굉장히 높은 작업실입니다. 그래서 석가래를 이어서 만든 작업실인데 이거는 누가 만들어 주신지 혹시 아시나요? 그 일화를 선생님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 안성집이 지어진 일화. 아빠가. 이걸 전부 다 영애 아빠가 지은 거예요. 화실을 갖다가 손으로 전부 다 2층짜리를 전부 다 구도를 해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이제 저희 아빠가 정말 엄마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대로의 집을 이제 지어주신. 그래서 저 안성 집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거의 평생 그 50대 후반부터 계속 작업을 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 공간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그 작가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 좀 소품으로 되는 경향이 많은데요.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큰 작품, 막 300호, 200호, 100호 이런 작품으로 사실 그 말년에 더 많이 작업을 한 작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것은 아마도 공간이 주는 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이 그때는 하나, 두 개, 세 개를 했어요. 쫙. 그리고 2층에만 얘네 방, 얘 아빠 방. 그러니까 생활 공간이 2층에 있었고, 그리고 내 방 하나 있고, 이제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작업을 하실 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작품을 이렇게 바닥에 펼쳐 놓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물감을 뿌리기도 하시고, 뭐 바르기도 하시고, 그리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 작업 공간이 굉장히 자유로워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깨끗해야 되고 이러면 본인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셨거든요. 그래서 작업실이 굉장히 자유로운 공간으로 이제 집에 있습니다. 네. 선생님의 작품 하면 아마 청색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평생 이런 청색을 구현해 왔을까라고 한 번쯤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그 청색 주조에 대해서 잠깐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선생님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오겠지만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실 이제 김한기 선생님의 작품에서 이제 청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주조를 그리고 아버지하고 맨날 일어나자마자 나 선물 두고 이렇게 맞아. 아니야 한강변을 보는 맨날 푸른색이잖아요, 그죠? 그때도 맨날 푸른색에서 뭐 봤니? 그랬더니 푸른 한강인데 바다 봤다고 그러고 그랬어요. 그래서 푸른색도 좋아했고 또 푸른색이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문 열면 파란 하늘만 보이잖아요. 6시가 돼도 보이는 날은 너무 좋다. 어떤 날 그냥 흐리고 그러면 그 푸른 색깔 구름하고 보이는 데까지 이러고 있는 거야. 그 창문이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푸른색은 나하고는 어쩔 수 없는 이렇게 하고 때문에 그림 그릴 때 강약으로는 맨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나이가 들어오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막 도전할 적에는 검은색이 나와가지고 터치를 넣은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은 조금 틀려요. 어느 궤도가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너무나 정확하신 게요. 제가 안성에서 저도 지금 같이 지내고 있는데 하늘빛이 너무나 어머니 그림과 닮아 계세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와서 이제 전시를 보면서 이거는 이브클랑의 블루 같이 성남희 선생님은 나니 블루라고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 어머니의 이 블루는 정말 나니 블루라고 하는 명명으로 이렇게 되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0년대로 넘어가시면 조금 색조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초반부에는 여전히 서늘항에서 보였었던 작품 이미지가 좀 있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성공미술관에서 하나하나 다 띄어서 저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실눈뜨고 좀 보시면 잠깐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이전에 푸른색과 조금 다른 갈색 계열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때 뭔가 그 단색조 화가들의 갈색의 어떤 영향인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글 쓰는 듯한 어떤 초소의 어떤 영향과 같은 이런 어떤 흔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판목 같이 할 때다. 네, 맞아요. 판목하실 때. 그래서 약간 조금 검은색이 좀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왔네. 네,
이렇게 좀 한번 묶어봐서요. 선생님들 예. 전시 다시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푸른색으로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약간 조금 이건 촉이고. 네, 초기였다가 강하다 중간에 이렇게 이때. 갈색으로 나아가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뭔가 그리는 듯한. 그래서 이것을 두고 오광 선생님이 성나희 작가님에 대해서 시를 짓고 난을 치는 선비다라고 표현하신 바가 있습니다. 쓰셨는데요. 네. 카메라 때문에. 그래서 초서의 재빠른 암시적인 어떤 자획들, 거기에서 보여주는 자유분방한 어떤 선의 어떤 리듬감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주고 계셔서 성나희 선생님의 작품 이해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지금 이런 색 사용, 이제 청색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갈색 같은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색에 대한 어떤 그 조금 탈피를 해볼 수 있나 하고 했었지 어떤 이유가 꼭 있어서 갈색으로 쳐다보면 뭐 땅이 갈색 아니에요, 그죠? 나는 뭐든지 간단하게 얘기하지 뭐 철학적으로 어쩌고 뭐 심리적으로 어쩌고 못해. 작가는 원래. 그래서 한 그런 걸 세잔하고 난 다음에는 그 갈색에 대한 종류 그런 것들이 다 그거에 대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중간색도 나오고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구름기나 하늘도 갈색으로 어떤 때 보이는데 그래서 갈색으로 그린 건 저거는 그냥 막 엎어서 버리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89년도 전시회입니다. 다시 좀 푸른색이 약간 라이트한 파란색이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90년대 딱 90년도 작품입니다. 그래서 푸른색과 갈색, 약간 어떻게 보면 황금빛이 도는 이런 색깔이 같이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91년도부터는 점차 이제 푸른 계열로 다시 이제 전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90년대는 좀 돈이 있었나 보죠. 블루가 비싸긴 비싸니까 그냥 좀 샀나 보지. 아니 얘기하는 소리야. 그렇지. 블루 개똥이 다 비싸. 한목화라고 커다란 나무판을 맨날 그림 그리신 걸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7살? 한 그 정도 됐을 때에 학교 들어가기도 전이었지. 네, 제가 입학하기 전이었으니까 한 6살, 7살 때 저희가 연희동에 살았는데요. 그 인천 항으로 그 원목이 들어올 당시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말씀하신 게 생각나. 인천 항에서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그 원목을 어마어마하게 싣고 오셨어요. 그 마당에 꽉 차게. 쌀러가지고 바닷물에 담궈가지고 쑥 달 있다가 가지고 온 거다. 네, 그러니까 바닷물에 담가서 갖고 온 거여서 지금 터지지 않고. 네, 터지지 않고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요. 근데 그 나무를 하나씩 켜서 목수 아저씨들이 대패질을 했는데 그 대패질이 그러니까 그 나무가 얼마나 많았던지 마당에 제 키보다 다 넘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짐볼처럼 막 거기를 막 헤엄치고 다녔던 그런 추억이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때지 너.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이요. 전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너무 스케일이 크시고 그리고 그 뭔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과감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여성스럽게 얘기하시지만 진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그 에너지가 강하게 그냥 밀어붙이시는 게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런 나무를 그렇게 많이 싣고 오셨다는 것도 놀랍고 그 나무가 작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분들이 이제 이게 드렸어요. 그 남아있는 나무를 싣고 가라. 아직도 남아있었거든요. 판목이 먼저 나왔는데요. 네, 다시 조그만 청색 짚고 넘어가면 90년대도 이렇게 약간 실눈 뜨고 보시면 약간 푸른색 계열이 주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대 넘어가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라니 블루가 태동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생님이 표현하신 것인데요. 아주 자유스럽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다 말르면 이를 끌고 갔다. 또 안 되면 또 부쉈다가 색깔의 조짐이 이상하면 대체적으로 좀 잘라서 변경시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얼렁뚱땅하니까 되는 수도 또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파나 잠깐만 언급을 이제 유화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파나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오강 선생님이 또 써주신 글입니다. 판목화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시고 그것의 의미를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칼자국이 선명한 섬유의 어떤 구성, 그것이 호흡과 리듬을 생생하게 드러내게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연의 어떤 또 다른 번안으로서의 추상화의 또 다른 번안으로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이거 처음에 어떻게 했느냐면 연필로 막 대상을 했어요. 내가요. 하늘로 보면서 이렇게 가는 선, 이렇게 가는 선, 이렇게 가는 선 하다 보니까 모든 면이 다 똑같아. 그 검은 그 선이. 그래서 그걸 갖다 일일이 페이퍼로다 갈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먹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대상을 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해. 뭐 뭉개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미는 거 있지. 대패 그걸로 갖다가 내가 그건 힘이 없으니까 못하고 그 앞에 있는 또 조금 이렇게 총각 아저씨 있잖아. 그 조교 선생님들이 그때 오셨었어요. 아니야, 조교 선생님이 아니고 그 아래 나무 풀 뜯어주고 하는 또 이게 좀 대피를 한번 물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줬더니 너무 잘 해놨어. 그래서 거기다 다시 대상을 하고 이거는 이면 틀리고 이면 틀리고 해서 좀 틀렸었어. 근데 이 판을 우리 하나 가지고 있는 이건 하나 가지고 있어야지. 이건 참 내가 좀 신경을 써서 했던 거야. 네, 아니 저 판화 작업을 할 때 저도 이제 옆에서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판을 항상 그 판을 거실에 놔두고 막 열심히 파시고 항상 파셨어요. 왜냐하면 저게 하얀 면이 나오기 위해서는 박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것을 다 파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는 작업이 판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잉크를 묻히고 판을 찍는데 찍으면 딱 찍으면 엄마가 이걸 보시면서 마음에 안 드는 선이 있거나 그러면 다시 파서 다시 수정을 해서 다시 또 찍어서 다시 보시고 이것도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수정을 하셔서 또 찍으시고 그런 작업을 몇 번을 하신 다음에 이제 완성된 것이 이 판화 작업이에요. 목판 작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굉장히 어렵구나. 그러니까 한 번만 딱 찍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찍고 또 이 마티카란 나무를 저희 어머니는 사용하시는데 이 마티카란 나무가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스기로 계속 찍어내니까요. 그 판이 중간이 딱 그냥 벌어지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판을 계속해서 깎는 것과 저희 어머니가 제가 왜 목판화를 하시나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유화를 하시다가 유화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마테리얼이 두껍습니다. 그 텍스처가 두꺼우신데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화를 바르고 한참 또 말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저희 어머니 작업이.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할 때 작가들은 작업을 하다가 이제 맥이 끊기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것을 자기가 아시니까 그때 목판을 두시고 목판화 작업을 하셨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 맥이 끊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화를 하시다가 이제 말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시면 이제 목판화를 하고 또 목판화 하다가 유화가 마르면 다시 유화 작업을 하고 이렇게 병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판목화가 계속 끊임없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가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여기 있는 거 좋다.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성공미술관이잖아. 전시장에 있는 바로 저 판목화입니다. 판목이라고 해서 명칭을 조금 이렇게 고유 명사화해서 이거는 판화를 위해서 찍은 재료로서의 판이 아니라 저 자체로 하나의 작품이 되는 유일무이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작의 결과로서의 그런 어떤 결과물이라는 의미에서 선생님의 지난한 어떤 작업 여정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굉장히 유의미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작품하고 싶으면 모여서 한번 해. 이런 탐욕이. 저는 이제 그만뒀습니다. 네. 알래 이제. 네, 그래서 마무리 겸 좀 문구를 좀 가져왔는데 위에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고 있는 이제 화자를 바꾸겠습니다.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들이 거의 다 자연에 대한 시리즈이다. 내 작업은 기본적으로 자연, 동양인의 정신과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저의 졸필입니다. 그냥 대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한 잡지사에 나온 문구였는데 자연스럽고 자유스럽게, 이 문장이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이 평생 자연이라고 하는 주제를 제목 하나 화려하게 수식어 붙이지 않고 묵묵히 이어오신 그것이 자연스럽고 자유스럽게 하기 위한 어떤 일련의 과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작업 여정을 성란이의 자연스러운 추상이라고 명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